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두 번째 시간인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은 좀 많아요. 그래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렇게 5가지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빛과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과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빛의 세기라든가 아니면은 빛의 파장, 그리고 하루 중에 빛의 시간, 일조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뭘 본다? 빛의 세기, 그리고 빛의 파장, 일조 시간, 이렇게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빛의 세기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은요, 빛의 세기와 식물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약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랑 약할 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건데요. 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강할 때 나타나는 식물,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빛의 세기가 약할 때 나타나는 식물을 음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지식물은 빛이 많아야지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거고요. 음지식물은 빛의 세기가 적어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과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양지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세기가 강한 빛에서 잘 자람, 음지식물은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더라 라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광합성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양지식물, 음지식물하고 강할 때, 약할 때인데요. 숲의 위쪽은요, 빛의 세기가 강해요. 그리고 숲의 아래쪽은 당연히 빛의 세기가 약하겠죠. 그래서 숲의 위쪽에서는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잘 자라는 식물들, 숲의 아래쪽에서는 빛이 약하게 들어오니까 그 약한 빛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숲의 위쪽은 강한 빛에 적응을 한 거, 숲의 아래쪽은 약한 빛에 적응을 한 식물들이 잘 살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자, 잎의 모양 볼까요? 잎의 모양. 잎. 빛의 세기가 강할 때 나타나는 강한 곳에서 적응을 한 잎을, 강한 곳에 적응한 잎을 양엽이라고 얘기를 해요. 빛의 세기가 약할 때 적응한 잎을 음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조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광합성을 해야 돼.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엽록체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엽록체 수가 많기 때문에 잎이 두껍다. 잎이 두껍다. 우리 잎의 조직은 표피 조직, 그리고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잎이 두껍고요. 음엽은 잎이 얇고 넓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양엽과 음엽을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요. 잎이 두꺼워 강하니까 잎이 얇고 넓다. 잎이 얇고 넓은 건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서 얘는 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충분한 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두껍기만 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양지식물의 예, 음지식물의 예도 나와 있어요. 양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소철이나 소나무 이런 것들이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잘 자라는 식물이고요. 음지식물의 예는 산세베리아, 서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제 책에 없는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뭘 할 거냐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CO2 흡수, 여기는 방출.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고 방출한다는 얘기는 호흡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방출량과 흡수량을 비교할 건데 여기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나타낼 거예요.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그릴까요? 흰색으로.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빛의 세기가 0일 때야. 빛의 세기가 0일 때. 빛의 세기가 0일 때에는 뭐만 일어나요? 빛의 세기가 0일 때. 이때는 호흡만 일어나요. 그렇죠. 광합성은 안 일어나죠. 호흡만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양을 무슨 양이라고 한다고요? 호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량. 그렇죠. 이산화탄소 방출량, 호흡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걸 광합성량인데, 빛의 세기가 요 지점에서 빛의 세기가 요 지점일 때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이에요. 이때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해. 자, 광합성량은 생산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호흡량은 소비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산되는 것과 소비되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점에서는 생존은 가능해요. 근데 생장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 부분이요. 광합성이 최대가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합성량이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총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호흡량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부분을 호흡량. 그러면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이 부분을 순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상점을 기준으로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작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커야지만 생존하면서 뭐까지 일어나? 생장할 수 있어요. 자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의 세기는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고 광합성량이 많을수록 식물이 잘 자란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빛의 파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빛의 파장. 자, 이 부분 지우고요. 자, 두 번째. 빛의 파장인데요. 자, 붉은색 파장과 푸른색 파장이 있어요. 적색이랑 청색 파장이 있어요. 일단 적색 파장과 청색 파장을 일단 먼저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적색 파장은요, 빛의 파장 중에서 적색 파장은요, 파장이 긴 거예요. 파장이 긴 거야. 그래서 투과되는 정도가 작아요. 그리고 청색은요,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투과되는 정도가 크다라는 것 알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깊이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식물,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깊이 이렇게 볼게요. 빛의 파장인데요. 빛의 파장인데 이렇게 할까요? 붉은색 파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붉은색 파장은. 그리고 노란색 파장이라고 할까요? 노란색 파장은 뭐 이 정도 들어온대. 그리고 청색 파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이렇게 들어오더라라는 거야.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얕은 곳에서는요,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들어오죠. 파장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상생물과 동일한 색깔의 해조류가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녹조류가 주로 나타나고요. 당연히 모두 존재해 갈조류나 홍조류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주로 나타나는 게 뭐다? 녹조류다라는 거야. 자, 근데 좀 더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적색 파장의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갈조류, 녹조류는 없어져요. 그리고 홍조류도 일부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갈조류가 주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청색 파장의 빛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만 존재한다? 홍조류만 존재를 하더라. 붉은색을 띠고 있는 홍조류만 존재하더라. 보색 관계이기 때문에 파란색 빛을 흡수하는 홍조류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해조류의 종류도 달라지더라라는 것들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빛의 파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양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량. 자,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은 일단 빛을 분광기에 분산을 시켜서 빨주노초 파남보에 빛을 쬐어줄 겁니다. 어디에 쬐어줄 거냐면요. 얘한테 쬐어줄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핵함이에요. 핵함이라고 하는 녹조류예요.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 세포예요. 세포를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세포 안에 엽록체가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 이렇게 해서 이 노란 것이 호기성 세균이라고 둘 거예요.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입니다.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야. 산소 쪽에 많이 모이는 세균이야. 자,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빨, 주, 노, 초, 하, 남, 보, 빛의 파장을 비춰줬대. 비춰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이 여기에 빨간색 쪽에 호기성 세균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이쪽에는 안 모이다가 파란색 쪽에 이렇게 모여요. 자, 호기성 세균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얘기는 여기나 여기에 산소 기체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산소 기체가 많다는 것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빨간색 파장과 파란색 파장, 적색 파장과 청색 파장 쪽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의 양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1조 시간 볼게요. 이제 1조 시간 빛과 생물의 세 번째. 일조 시간인데요. 1조 시간이 뭐냐면은 낮의 길이야, 낮의 길이. 낮의 길이인데 원래는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짧아질 때야.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는 언제냐면 춘분 이후지.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야, 그치. 짧아질 때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짧아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이 낮의 길이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변하냐면 연속적인 밤의 길이에 의해서, 밤의 길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낮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다라는 얘기야. 낮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식물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어요. 개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개화한다라고 얘기해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생식 주기가 변해. 뭐 알을 낳는 시기라든가 교배를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봄에 번식하는 동물이 있고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번식하는 동물 언제 1조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치?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 꾀꼬리나 종달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을에 번식하는 거, 1조 시간이 짧아질 때 번식하는 것들, 뭐 송어나 노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알면 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냐면은 꽃이 피는 거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정리를 할게, 식물은. 식물은 개화 시기를 결정을 한대. 꽃이 피는 시기를 결정을 해.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을 뭐라고 한다? 장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일식물에 예, 뭐 붓꽃이나 시금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봄에 꽃이 펴요. 봄철에 꽃이 피는 거고요. 가을에 꽃 피는 거 뭐 있어요? 코스모스, 국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코스모스나 가을 국화 뭐 이런 것들은 가을에 꽃이 피는 단일식물의 예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면 되고요. 동물의 행동도 변화한대요. 행동 변화.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것들이 있어요. 동물. 그래서 동물의 행동 변화도 있어요. 겨울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빛과 생물에 대해서 봤어요. 3가지 정도 봤다, 그치? 빛의 세계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빛의 파장, 그리고 1조시간, 이렇게 3가지 봤습니다. 자, 일단 생물과 환경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좀 많다고 했습니다. 3시간에 나눠서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빛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빛과 생물에서 빛의 세계, 빛의 파장, 1조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빛과 생물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